여러분, 지금 보시는 화면을 절대 끄지 마세요. 오늘 그 집에 무슨 일이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관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10년간 아파트 청소부로 살아온 70세 할머니, 동창회에서 받은 치욕적인 모욕. 하지만 그 순간 나타난 한 남자로 인해 모든 게 뒤바뀝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허름한 잠바의 정자. 저게 누군가 했더니 청소부 정자 아니야? 아직도 변기 닦아? 정말 한심하네. 정자,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인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저분, 혹시 강태수 대법관님? 연회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여보, 미안하오, 늦었지. 친구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마 정자가 대법관 부인이었다고? 여러분이 무시한 건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삶 전체였습니다. 과연 이 충격적인 반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정자는 눈을 떴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작은 원룸의 낡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러 봅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지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네. 정자는 작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밥 한 공기를 먹은 후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주황색 조끼와 낡은 운동화, 그리고 늘 함께하는 동반자인 빗자루와 쓰레기 집게를 챙겼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새벽, 오직 바람소리와 발걸음 소리만이 들리는 이 시간 말이죠. 에고, 오늘도 쓰레기가 많네.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첫 번째 분리수거함 앞에 섰습니다. 플라스틱과 캔이 뒤섞여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10년째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젠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분리수거를 못할까? 정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캔은 캔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아침 7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엄마들. 하지만 아무도 정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때로는 쓰레기를 잘못 버린 주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이건 재활용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예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네. 그렇게 대답하고는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똑같이 잘못 버렸습니다. 정자는 그저 묵묵히 다시 분류했습니다. 뭐라고 할 힘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정자는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뒤편 그늘진 곳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계란 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참 오래도 했네. 10년. 정자가 이 일을 시작한 게 벌써 1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갈 방법을 찾다가 시작한 일이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자는 화단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떨어진 낙엽들을 모으는 일. 단조로운 일이지만 정자에게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꽃들이 예뻐지는 걸 보면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거든요. 정자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경비 일을 하는 김 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렇죠, 뭐. 매일 똑같은 일이니까요. 김 아저씨는 정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에서 일하는 사람끼리만이 나눌 수 있는 동질감이 있었죠. 해가 지고 정자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빗자루와 쓰레기 집게를 창고에 정리하고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문득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사람들과 멀어진 게, 친구들과 연락이 끊어진 게, 아마 남편이 은퇴 후 병이 난 후부터였을 겁니다. 벌어먹기 바빠 스스로 세상과 담을 쌓아버린 거죠. 동창의 소식도 가끔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늘 핑계를 대며 빠졌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죠. 한때는 그들과 같은 꿈을 꾸며 공부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자는 저녁을 간단히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화려한 삶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정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자야. 나 말순이야, 최말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학교 동창 최말순. 10년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말순아. 정말 오랜만이네. 정자야, 동창회 나와라. 이번 달 말에 모임이 있어. 다들 모일 거야. 정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창회라니. 그 화려했던 친구들과 마주 앉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말순이와의 통화가 끝난 후 정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친구들과 이렇게 멀어진 게 말입니다. 남편이 병이 난 후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였을까요? 다음 날 새벽 정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떴습니다. 동창의 생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거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에고,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자는 한숨을 쉬며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동창의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의 밝은 목소리, 그리고 다들 모일 거야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 정자는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학교 시절의 말순이는 정말 소탈한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었죠. 정자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떡볶이를 사 먹으며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정자야, 우리 나중에 커서도 계속 친구하자. 당연하지. 우리는 평생 친구야.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분리수거함 앞에 서자 정자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통에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있고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것들이.
정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하나하나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친구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전 내내 일을 하면서도 정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동창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고 싶은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정자는 평소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문득 친구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멋진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고 있겠죠. 정자 씨, 오늘 좀 우울해 보이네요. 김 아저씨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인데요?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창에 연락이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이 되네요. 그럼 가보시죠. 친구들 오랜만에 보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서요. 김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자 씨, 일에 귀천이 있나요? 정자 씨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김 아저씨의 말이 정자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일일지 모르지만 정자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오후 내내 정자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화단을 정리하면서도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계속 동창의 생각만 했습니다. 친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과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은 마음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로 한 거죠.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부끄러워도 친구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말순이의 따뜻한 목소리가 자꾸만 생각났거든요. 집에 도착한 정자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변변한 옷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검은색 잠바와 회색 바지, 그리고 몇 년 전에 산 검은 구두가 전부였습니다. 옷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니 모두 오래되고 낡아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맞춰보는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친구들은 분명 멋진 옷을 입고 올 텐데 자신만 이런 모습이라니.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자는 동창의 장소를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 호텔을 검색해 보니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정자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곳일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밤늦게까지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창회는 저녁이었지만 하루 종일 마음이 떨렸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자 씨, 오늘 동창회 가시는 거죠? 김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네, 저녁에 가기로 했어요. 그럼 일찍 들어가세요. 준비도 해야 할 테니까. 김 아저씨의 배려 덕분에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옷을 입고 나서 정자는 남편이 사준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20년도 넘은 가방이었지만 정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거든요. 현관 앞에서 정자는 한 번 더 망설였습니다. 정말 가도 될까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정자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는 고급스러운 꽃꽂이와 은빛 식기들이 놓여 있었죠. 정자가 들어서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차려입은 동창들 사이에서 정자의 검은 잠바와 낡은 구두는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자에게 쏠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게 누군가 했더니 청소부 정자 아니야? 맞네, 박정자. 아직도 아파트에서 쓰레기 줍는다던데.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사준 낡은 가죽 가방만 꼭 붙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자야, 정말 왔구나. 말순이가 달려와 정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말순이는 진주 목걸이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 소탈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목소리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말순아, 어서 와, 자리에 앉아. 말순이는 정자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뒤에서는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가방 좀 봐. 언제 적 거야? 그러게, 옷도 참. 좀 차려입고 오지. 10년 넘게 청소 일만 했으니 어쩔 수 없지. 정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가방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정자에게 남은 위안이었거든요. 연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근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누구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했습니다. 정자만 혼자 조용히 앉아 듣고만 있었습니다. 술이 한 잔 돌고 나자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졌고 웃음소리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식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삼성 부장이지. 올해 또 승진했어. 말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말순이 보기 좋네. 우리 딸은 의사야.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어. 다른 친구도 질세라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큰아들은 변호사고 둘째는 공무원이야. 그래도 안정적이라서 다행이지. 우리는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 현지에서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지. 자식 자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자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자에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정자 인생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였습니다. 정자야,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갑자기 한 친구가 정자에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어. 남편은 뭐 하고 있고? 남편은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누워있은 지가 벌써 10년이 다 됐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일용직하냐? 애들은 뭐 하고 사니? 그 친구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그냥 잘 살고 있어. 정자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정자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가 봐. 그러게 청소 일하는 걸 보면 아이도 없고 혼자 사나 봐.
정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속으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다면 이 자리가 달라질 텐데. 정자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희망을 잃지 않았죠. 만약 남편이 옆에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자를 지켜주었을 텐데요. 정자야, 괜찮아? 말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정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흥에 겨워했고 자랑거리는 끝없이 나왔습니다. 누구는 새 차를 샀다고, 누구는 집을 새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야, 정자야. 너도 뭔가 말해봐.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 또 다른 친구가 정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평범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일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그런 거지 뭐. 일이라는 게 청소 말하는 거야?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있어. 정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 그 친구는 겉으로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표정에는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자는 남편이 사준 가방을 더욱 꼭 붙들었습니다. 이 순간 집에 있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정자를 지켜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술이 더욱 돌면서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웃음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조심스럽게 말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대놓고 정자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야, 정자야. 너 진짜 청소 일만 하고 사니? 한 친구가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예의나 배려가 없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아이고, 대법관 판사들이랑 뉴스에 나오던 그 재판 봤어? 요즘 법조계에 큰 사건이 있었다더라. 다른 친구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나도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싶어.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평생 그런 사람들이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지. 맞아, 맞아. 우리야 평범하게 살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살고 있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는 다시 정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정자 넌 뭐하니? 아직도 변기 닦니? 그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직설적이고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남편이 사준 가방을 더욱 꼭 붙들었습니다. 야, 대답해봐. 뭐가 그리 부끄러워? 그 친구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술에 취한 건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정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야, 괜찮아? 말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아, 정말.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그 친구는 오히려 정자가 예민하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친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래? 사실을 말한 건데. 청소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정자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러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었는데요. 정자는 속으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함께 왔을 텐데. 하지만 정자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강태수는 과거 대법관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화려한 모임이나 사교 활동을 싫어했고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자도 남편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친구들도 강태수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냈죠.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자야, 정말 괜찮아? 말순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자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응, 괜찮아. 정자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가 괜찮아? 봐봐, 얼굴이 하얗잖아. 그 친구는 여전히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자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친구인데. 하지만 사실이잖아. 청소하는 거 맞잖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친구가 너무 심하다고 했지만 어떤 사람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자를 진정으로 감싸주지는 않았습니다. 정자는 이 자리에 온 것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나았을 텐데요. 왜 친구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모욕을 당하러 왔을까요? 그 순간 정자는 남편 강태수를 간절히 그리워했습니다. 만약 강태수가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자를 지켜주었을 텐데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제지했을 텐데 말입니다. 강태수는 평소에도 정자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정자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옆에서 위로해 주었고 누군가 정자를 무시하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었기에 정자는 세상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야, 정자야. 정말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 친구는 계속 정자를 괴롭혔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 정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름 당당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변기 닦는 게 열심이야? 그 친구는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걸음걸이가 품이 있는 나이든 남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만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남편 강태수였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었던 거죠. 정자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히 강태수였습니다. 강태수는 조용히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정자가 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강태수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강태수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늦게 온 누군가의 가족 정도로만 생각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정자를 놀리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 저 아저씨가 누구야? 정자 남편인가 보네. 뭐, 시골 촌 구석에서 온 아저씨 같네. 사람들은 강태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긴 했지만 그저 평범한 노인 정도로만 보였거든요. 오히려 정자와 어울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강태수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천천히 정자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품위가 있었고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저 아저씨 좀 당당하네. 그러게 뭔가 분위기가 있어.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여전히 강태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남편이라면 당연히 그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강태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혼잣말을 하며 강태수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이 떠오르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수는 정자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정자는 남편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궁금했지만 일단은 반가웠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늦었지. 강태수가 정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죠. 정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외출한 지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지금 눈앞에 앉아 있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온 세월로 보상받는구나. 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시간들, 사람들의 시선과 무시를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이 한순간으로 인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은 여전히 강태수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자의 남편이 이렇게 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정자야. 남편분이 오셨네. 말순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강태수를 보며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정자의 남편치고는 너무 점잖고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까부터 강태수를 유심히 보던 그 친구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침내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저분 혹시 강태수 대법관님 아니세요? 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법관? 뭔 소리야? 설마 정자 남편이 대법관이었다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맞아.
예전에 뉴스에서 본 적 있어. 강태수 대법관님이 맞아. 그 친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강태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에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강태수 대법관이 맞다면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설마, 정말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자가 대법관 부인이었다고? 하지만 얼굴이 똑같잖아.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정말 대법관님이세요? 말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그 강태수입니다. 그 한마디에 연회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아까까지 정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정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어떻게 알고 나타났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럼 정자가 대법관 부인이었다는 거야? 한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까까지 청소부라며 조롱하던 정자가 사실은 대법관의 부인이었다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그럼 정자는 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수는 정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그 일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강태수의 말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조롱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정자가 정말 대법관 부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젊을 땐 사법연수원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은퇴 전까지 대법원에서 일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정자는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정체가 드러난 이 순간,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뒤에서 속삭이는 말들, 그리고 오늘 받은 모욕까지 모든 것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정자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지위가 밝혀졌다고 해서 갑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10년 동안 청소 일을 해온 박정자였고, 여전히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정자가 정말 대법관 부인이었다는 거네요? 말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수가 정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기도 하죠. 강태수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까까지 청소부라며 무시하던 정자가 사실은 대법관의 부인이었다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청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법관 부인이라면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좋아서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정자의 말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법관 부인이 청소 일을 좋아한다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정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정자는 어떤 일이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하죠. 하지만 대법관 부인이시잖아요.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강태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자가 하는 일은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정자는 그 일을 10년 동안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강태수의 말에 사람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남편의 신분이 밝혀진 후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며 씁쓸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를 무시한 그들도 결국 나처럼 늙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했던 것도 지금 당황해하는 것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아까까지 정자를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그 친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법관 부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자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 그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정자는 그런 친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한 말들이 다 괜찮다고. 정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느끼고 있을 당황감이 더 안쓰러웠습니다. 강태수는 그런 정자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내의 넓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자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강태수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시끄러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말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너무 몰랐구나. 말순아, 정말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 말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 친구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정자는 그런 말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살기 바빴잖아. 서로를 이해할 시간이 없었던 거야. 정자의 따뜻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강태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각자의 가치가 있죠.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겪은 일이 큰 깨달음을 준 거였습니다. 정자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연락할게. 제발 용서해라.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구나.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었지. 친구들의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정자를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그 친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법관 부인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자야, 나는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친구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기 닦는다고. 그런 말을 했다니. 내가 미쳤었나 봐. 정자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안해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신분이 밝혀진 후에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과연 진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강태수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강태수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강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는 제 청춘과 고생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강태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시한 건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삶이었지요. 그 말에 연회장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강태수의 말이 주는 무게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저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견뎠습니다. 제가 검사로 일할 때도, 판사로 일할 때도, 그리고 대법관이 된 후에도 언제나 저를 뒷바라지해 주었어요. 강태수는 정자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자가 청소 일을 하는 것은 저희 부부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강태수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정자를 청소부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를 무시한 것이자 저를 무시한 것이기도 했어요. 강태수의 말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정자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뎠던 모든 시간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를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이 한순간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러움과 기쁨, 분노와 감사함이 모두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정자는 남편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견뎠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정자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정자야, 정말 미안해. 말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때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는 이 순간, 정자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했다는 기분이 아니라 오히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진짜 승자는 바로 정자 자신임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1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정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아. 정자가 울음을 그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아. 정자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왔잖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던 거야. 정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졌으면 좋겠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봐줬으면 해. 정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래서 정자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강태수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자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시끄럽고 경박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진지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말순이가 정자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앞으로 우리 진짜 친구가 되자. 응, 좋아.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차례로 정자에게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런 친구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 말이죠. 동창회가 끝나고 연회장을 나서는 정자와 강태수의 모습은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죠. 강태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며 정자는 문득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의 떨리는 마음, 친구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마지막에 받은 진심 어린 사과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했어요. 강태수가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끝났으니까요. 호텔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오늘 친구들 얼굴 봤죠? 얼마나 놀랐던지. 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정자가 청소부라고만 생각했는데 대법관 부인이라니. 강태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는 박정자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강태수의 말에 정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준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적한 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 후에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함께 겪었던 어려움들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죠. 정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의 설렘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강태수의 말에 정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수줍은 소녀가 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태수가 정자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도 고개 들고 살아요. 당신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 강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정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고마워요. 오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정자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당당해야죠. 당신은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강태수가 정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포옹은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내 삶을 내가 지켜왔고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으니까. 정자는 이제야 진정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일 계속할 거예요?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인걸요. 정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가끔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함께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모든 대화가 소중했습니다. 여보, 친구들이 앞으로 달라질까요? 정자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일로 많은 걸 깨달았을 테니까. 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진짜 친구가 되면. 정자는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자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로 향했고 분리수거를 정리하고 화단을 가꿨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고, 오늘도 쓰레기가 많네. 정자는 여전히 혼잣말을 했지만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주민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정자의 정체를 알려주었는지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정자 씨,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정자는 당당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말순이를 비롯한 친구들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정자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친구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와 강태수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강태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정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봄이 있는 법이니까요. 정자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자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남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인정,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주는 행복 말입니다.